불타오르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엠피와 청년정치크루가 함께 만드는 지선화 한판 붙자 시작하겠습니다. 지선화 한판 붙자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핫하게 여야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저희 정치부 기자들과 청년정치크루가 함께 서로 자유롭게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입니다. 최대의 선거 지역이죠. 서울특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판세와 보수 야권의 후보 단일화 문제, 정치부 기자들의 분석과 어떤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은 당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야권 후보들에 비해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면서 이제 다른 구청 후보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제 원팀으로 가려고 선거 전략도 그렇게 짜고 있고요. 서초구랑 강남구청을 제외하고 전역을 이제 서울 전역을 민주당 쪽에서 가져오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둘이 합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은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단일화 이슈를 던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관심이 모이고 그러면 이제 야권의 표들이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정치크루 이 대표님이나 강성찬 씨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자꾸 그렇게 단일화 얘기를 꺼내면 관심이 더 커지는가요? 근데 저는 관심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심이 과연 표로 직결되느냐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한 지붕 두 가족인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도 사실 예전과 같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요즘에 약간 태극기 아저씨 같은 느낌이 됐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된다 한들 다른 쪽 당이 지지를 해줄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느낄 바로는 그 후보들이 그 관심 이런 것들을 거의 기사나 기자들의 숫자에 따라서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민심과 다르게. 몇 명이 따라 붙느냐 선거운동에.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 캠프가 있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사의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의도 당사에 이제 캠프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공약 발표를 하거나 일정이 있으면 모두 캠프에서 하다가 최근에 국회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공약 발표를 해도 저희가 안 가거든요. 담당하는 기자들이 많이 안 가니까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국회로 온다. 네, 찾아온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단일화 이슈를 던지고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또 기사를 또 많이 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선거에서 대패했을 경우는 책임은 누가 가장 크게 지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책임은 단일화를 통해 선출된 후보가 지게 되지 않을까요?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길 수 있느냐가 가장 단일화의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선거 비용 보전 받냐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민지 기자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은 누가 더 단일화 후보로서 편안하다 그럴까? 더 상대하기 쉬워 보이세요? 안 그래도 제가 오전에 기동민 의원 캠프 총괄하시는 분을 만나고 기동민 의원이라면 박원순 시장의 선거 캠프를 총괄하는 제일 핵심 측근이죠?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해야 더 어렵냐.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너무 힘들다고. 누가 돼도?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를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과연 안철수 대표가 그런 민주당에서 말하는 적폐와 손을 잡았을 때 그 데미지를 본인이 후보가 된다 한들 어떻게 감당할 거냐. 걱정한다는 말이지만 사실상 안철수 대표가 그러다가 망한다.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봐요, 진짜? 실제 가능성은 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단일화 가능성. 네, 왜냐면은 일단은 제가 파악한 걸로는 벌써 이제 5월 초순부터 실무진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었고 제가 들은 바로는 실무 정도 차원을 뛰어넘는 일종의 대리인 두 분이 꽤 오랫동안 지금 긴밀하게 서로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 진전이 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그렇게 빨리 급진전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이슈를 몰고 가는 거거든요. 이 단일화 이슈가 언제 딱 정리가 돼버리면 사람들의 관심이 또 떨어져요. 또 김문수 후보가 이 속된 말로 이제 쩐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캠프도 이제 당사에 한 켠에 얻으셨고 당에서 지원받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틀 더 자기 얼굴 알리자고 후보 등록을 하셨을까? 5천을 쓰셨을까? 라는 점에서 좀 의문이 그렇죠. 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거기다 이제 투여한 자금이나 이런 거를 얼마나 돌려받는다거나 그런 기준 같은 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이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10% 득표를 할 경우에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를 하게 되면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리얼미터라든가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은 두 분 다 좀 간당간당한 수준입니다. 네, 15%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서울시 후보인 박원순 시장은 공약은 계속 많이 내는데 최근에는 이제 김경수 경남 후보랑 네. 같이 협약을 해서 우리가 경남페이랑 서울페이랑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뭘 같이 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울페이, 경남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상품권 이쪽에서도 쓰고 저쪽에서도 쓸 수 있고 뭐. 이게 사실상 대선행보 아닌가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공격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왜 서울시민 안 나오고 갑자기 친문 핵심에게 가가지고 그런 걸 하느냐. 이제 야권에서는 그런 의심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박 시장이 저번 대선에 경선에 나왔을 때 중간에 드랍했잖아요. 뭐 조직이 너무 없다. 박 시장 쪽 조직이 너무 없어서 그거에 대한 뼈저리게 어떤 그걸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야권에서는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너 서울시장 나가는데 왜 대선 생각해? 이게 비난할 만한 일인가요? 어떤가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되실지도 모르니까. 정치부장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거기. 그 요즘에 미세먼지 같은 거 좀 심한데 사실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대책이나 이런 걸 좀 강하게 어필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박 시장의 주요 포인트는 중국과 협력해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게 주요 공약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우상호 의원이랑 박영선 의원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워낙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서 뭐 수소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제 원팀으로 공약을 내겠다. 이런 정도. 그 박원순 시장을 가장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 이제 두 번째가 미세먼지거든요. 그 3일 동안 대중교통 우려했다가 150억 썼다 요건데, 근데 사실 미세먼지는 저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책을 막 내놓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되게 큰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 이건 문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거든요. 중국처럼 이렇게 초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인데요. 스모그 프리 타워를 이제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사실 근데 그걸 얼마나 어떻게 설치하겠다라는 점은 잘 나와 있지는 않고요. 안 후보가 좀 명확하게 한 건 있어요. 실내 미세먼지는 확실하게 잡겠다. 뭐 학교, 아이들 다니는 학교 이런 데에는 공기청정기를 확실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만은 내가 잡겠다. 예전에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께서 정치권에 나오셨을 때 전 국민의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준다고 그랬거든요. 공기청정기를 집집마다 한 대씩 준다는 공약은 안 나오나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당에서 공격을 하겠죠. 포퓰리즘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보수 야권 단일화 이 가능성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되면 누가 되고 그 등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더 두려워하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한숨을 크게 왜냐면 쉬시는지. 제가 두 후보를 다 취재하기 때문에요. 네.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네. 누구로 될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도 될 것 같은데요. 가능성도 안철수 후보 쪽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못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다로 일단 표를 던지고요. 단일화해서 얻을 게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된다면 예, 안 하고 그냥 차라리 보존하는 영역을 더 찾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 3등은 노코멘트.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이 다 원하시는 목표 이루실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